이번에는 8장을 하겠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즉 불위. 여기서는 군자라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자 부중,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 신중하지 않으면 불위, 위험이 없으니, 말을 막 하고 행동도 방종하면 위험이 없으니, 학즉 불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배워도 고를 견고하지 않다. 견고하지 않다. 불고를 견고하지 않다. 고를 견고하다. 이제 고주하고 신주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다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배워도 그게 그 배움이 굳세지 않다. 아니면 이제 이게 이제 고자를 고루하다. 아주 그 사람 참 생각이 고루해라고 하면 배우면 그 생각이 자꾸 새로운 것을 배우면 고루하지 않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에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배우면 고루하지 않다라고 보다는 군자가 이게 이제 부정적이니까 배워도 견고하지 않다. 이런 행동을 한다면 배워도 그 행동은 견고하지 않다. 굳세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충신. 주가 스스로고 충신이 목적어예요. 충을 임금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보는 것은 한나라 때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실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실과 믿음을 주로 하며, 성실과 믿음을 주로 하며, 이거를 이제 뭐 지키며 이거라고 보는데, 다단 정약용 선생은 이 주자를 지키며 라고 봤는데 일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무불려기자,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과는 벗으로 사귀지 말고, 무불려기자, 나만 못한 사람과는 벗으로 사귀지 말고. 그러면 조금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만 사귀면 못난 사람은 어떡할 것인가 생각이 쉬운데, 요거를 나와 뜻이 같지 않은, 지향이 같지 않은 사람과는 사귀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는 사귀지 않고, 그 다음에 과즉 물탄계, 과는 허물, 잘못이 있으면 물, 못하지 말라, 강한 금지사죠. 탄자는 꺼릴 탄자. 그래서 어려워하다 또는 주자는 두려워하고 어렵게 여김인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어려워하지 말라, 꺼리지 말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해석할 때는 가능하면 그 경전과 가까운 시대의 것을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게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자 쪽에 치우친 경우가 있고, 이 의리, 깊은 뜻을 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논어를 배우면서 공자와 제자들, 특히 공자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게 필요한데, 추체험을 하고, 그래서 마치 어떤 이 논어에
제자가 질문하면 그 질문은 내가 공자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공자가 답변하면 그 답변은 나에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논어를 번역한 2012년도에 8월 달에 논어 번역을 해석을 출판했는데, 거기 부제가 논어 공자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2500년 공자하고 교감하는 그런 것을 지향했는데, 우리도 고전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문자지학, 구의지학이 아니라 그 저자의 하고 정신과 교감해서 참뜻을 알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체득해서 이 시대에 과연 21세기 한국, 지금 2021년 이 시기에 10월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자기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 그거를 또 실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벗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벗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누구나 본받을 만한 점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타인의 장점과 훌륭한 점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남에 가려서 타인을 낮춰보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벗은 함께 공부하며 가르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도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으며 호연지기를 함께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벗은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니며 한 명을 사귀어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고 고향이 비슷하며 학교를 함께 다닌다 하여 진정한 친구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구이자 벗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굳이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가끔 생각하며 공부하는 동안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벗은 자신을 낮추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며, 좁은 의미의 벗은 함께 공부하며 호연지기를 키우는 도반과 같은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뜻이 통하며 꿈을 향해 가는 친구,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침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나만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라 해서 이 벗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자가 나오는데 정자는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신종추언, 이것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신종은 상의 그 슬픔을 다하는 것, 상례에 그 예를 다하는 것이고요. 추원은 제사의 그 공경함을 다하는 것, 제사의 그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종추원, 그래서 끝마침을 신중하게 하고 삼가하고, 이거 이제 초상 치를 때. 그리고 추원, 먼 조상을 추모한다면 제례죠. 우리나라의 율곡 선생이 경몽요결을 이제 청소년을 위해서 쓰셨는데, 거기에 6편이 상례장이고요 7편이 제례장인데 상례장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례하고 제례를, 특히 상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제 내용이죠. 한번 참고는 할 필요는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같이 근무하는 후배 교수하고 경몽요결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맡았고 후배는 뒷부분을 맡았는데, 우리가 고전을 번역할 때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생략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나온 경몽요결 그 해석서를 봤더니 거기도 나중에 세창서관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판본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상례와 제례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번역서 중에도 상례와 제례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상례 제례 중에도 오늘날에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만 그 부분은 살렸고요. 그래서 이 상례와 제례에 대해서, 특히 상례는 요즘에 많이 간소화돼서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례는 그래도 많은 집안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둬도 되겠습니다. 신종추원이면 마침 끝마침을 신중하게 하고, 추원 먼 조상을 추모한다면 민덕귀후의 백성의 덕이 두텁은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윗사람이 하는 상례에 신중하게 하고 제례에 정성을 다한다면 백성들도 그걸 본따서 상례와 제례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자는 특히 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효도의 대명사죠. 실제로 꽤 실천했고요. 효경이라는 책을 썼다고도 하는데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정자가 이런 특히 상례와 제례에 대해서 이건 부모님에 관한 것이죠. 조상에 관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